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까지 전 세계 4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도 파도에 올라탑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핵심 시장으로 호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고려아연은 국내 금속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습니다. 2050년까지 사업장에서 쓰는 에너지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친환경 아연을 생산해요. 이를 달성하고자 호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5일 김기준 고려아연 부사장은 호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호주가 없으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죠. 고려아연은 2018년 선메탈, 즉 SMC 재련소 부지에 호주 최대 규모인 125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고요. 1991년 SMC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호주에 33억 달러, 하나로는 약 44조 원가량을 투자했어요. RE100이 도대체 뭐길래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RE100에 대해 조태현 기자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RE100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RE100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꽤 이슈가 됐었죠.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기사는 고려아연이 RE100 달성의 핵심 거점을 호주로 삼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려아연이 국내 금속업계 중엔 최초로 RE100에 가입을 하고요. 2050년까지 사업장에 쓰는 에너지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아연을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도 준공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있나 봐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영풍그룹의 중간 지주사 정도가 되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아연이 핵심 제품이고요. 다른 제품도 만드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철금속을 주력으로 하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RE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전력의 100%를 지금처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뭐냐? 화석연료가 있죠. 이거를 대체하는 연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재생이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재생이 되는 에너지들을 이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재생에너지인지 이거는 국내에도 법안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인데요.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지만 어찌됐든 여기에 재생에너지 항목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죠.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기업이 사용 전력을 전부 다 100% 바꾸는 게 RE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RE100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멤버스 페이지입니다. 내려볼게요. 보면은 애플, 우리에게 유명한 애플이 있고요. 그 외에도 BMW, 그리고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RE100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도 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대략 삼성전자가 10% 중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특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것들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제품들을 다 직접 생산을 하고 있죠. 반대로 애플 같은 기업은 생산 자체를 외주에 대부분 맡기기 때문에 이런 곳이랑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하면 어렵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쭉 내려가 보면요. 최근에는 애플이나 BMW, 구글 같은 RE100을 이미 달성한 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최근에 국제적인 트렌드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 굉장히 RE100이나 ESG 경영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요. 미국이 기존의 주도권을 활용을 해서 공급망을 자기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역시 원자재 경쟁력이 강력한 나라죠. 반대로 유럽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냐? 이 RE100 같은 환경 쪽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무역 장벽으로까지 RE100이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대처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전환 정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관심 기업이 유럽 쪽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 그렇다면은 이 ESG나 RE100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RE100이라는 게 결국에는 통화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화석연료 같은 걸 쓰지 않고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걸 뜻합니다.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원가가 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제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고물가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각국의 중앙은행 역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코로나 시기처럼 제로금리 이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환경 경영과 녹색 금융이 통화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유력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예전에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카프리오의 이야기처럼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에너지 정책 변화도 현실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비용을 높여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개별 기업들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 정책 변화도 보셔야 되겠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 가져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 맞물리면은 산업 측면뿐만이 아니라 금융 측면 또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토류 관련 소식입니다. 호주 광산기업 ASM의 한국 공장이 처음으로 네오디뮴, 철, 붕소의 합금 수주를 따냈습니다. 가동에 돌입한 지 약 1년 만의 일입니다. ASM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히토류 자석 제조사 노베온 마그네틱스와 한국 법인인 KSM 메탈스의 충북 오창 공장에서 생산한 네오디뮴 합금 100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어요. 또 ASM과 노베온은 히토류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었는데요. 장기 공급, 구매 계약을 비롯해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ASM은 지난 2021년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오창의 티타늄과 네오디뮴 합금 등 히토류 생산 시설을 착공했는데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공장으로 연간 5,2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췄죠. 한편 히토류는 전기차 부품부터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용 연마제, 항공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데요. 히토류 기반 연구 자석은 높은 자기 성능으로 친환경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소양, 경량, 고효율화 요구에 따라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히토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히토류는 우리가 예전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상으로 원자번 57번부터 71번까지 그리고 21번, 39번 이게 총 17개 종류의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자체의 원소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왜 중요한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결국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히토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는 전기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되고요. 풍력발전기 터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태양광 패널 만들고 풍력발전기 터빈 만드는데 핵심 원소가 이 히토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차로 모빌리티가 바뀌어야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배터리에도 어마어마하게 히토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중동의 석유,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국의 히토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이 전 세계 공급량의 한 90% 가량 되고 있어서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을 중국이 거의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공급망 갈등, 공급망이 분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간에는 사실은 히토류를 체결하는 과정 자체가 있습니다. 희소 원소를 포함한 히토류는 체결 과정이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뭐 홍천에서 히토류 광산이 개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채굴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이 지역적으로 좁은 나라에서 환경 오염이 그렇게 심한 히토류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염의 피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히토류를 도저히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히토류 개발 자체는 중국, 브라질, 콩고 같은 개발 도상국만 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 심한 그리고 산업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전기차 경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히토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환경 기술 없이는 히토류 개발, 선진국의 히토류 개발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최근 이 히토류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술에 대한 역량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친환경 기술과 광산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히토류 자체는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희소할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는 괜찮습니다. 분포는 괜찮은데 너무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친환경 기술 개발하고 광산 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친환경적인 히토류 공급망 확보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꿀 밀자의 달월, 꿀처럼 달콤한 달이라는 뜻의 밀월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캐나다 정부의 밀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버타 주지사에 이어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혁신과학 경제개발부 장관이 지난 16일 현대차 본사를 직접 찾았습니다. 샴페인 장관은 이날 현대차 핵심 경영진과 만나 전기차와 수소 및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을 논의했어요. 캐나다 내 녹색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죠. 현대차와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에서 전기차의 원자료 대부분을 수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에 사용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원재료를 조달하겠다는 단순한 의도도 있겠지만요. 산업의 공급망과 밸류체인 부문에서 전 세계적 차원의 변화에 동조하기 위해선 캐나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캐나다는 60개 이상의 광종을 생산하는 자원 부국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캐나다는 한국과 지난 1963년 수교를 맺으면서 교역과 투자에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한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서 이 관계는 한층 강화됐죠. 이처럼 캐나다와의 수교를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공급 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현대차,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도움되셨나요? 더 중요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